오즈의 마법사를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 위키드. 해당 작품이 이번에 영화화되며 새로운 비주얼과 스토리에 깊이를 더한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전에 뮤지컬 인 더 하이츠의 영화판을 선보인 바 있던 존 추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며 기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위키드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영화 위키드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강하게 호불호가 나뉘는 만큼 뮤지컬 영화라는 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봤을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본 작품 또한 대중성 높은 이야기를 핵심 소재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키드는 기본적으로 고전 판타지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원작으로 한 프리퀄 작품입니다. 도도시와 허수아비, 겁쟁이 사자, 그리고 양철나무꾼의 긴 여정 중 마주했던 사악한 서쪽 마녀. 그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엘파바 트롭입니다. 작품은 오즈의 마법사 속 4명의 주인공이 서쪽 마녀를 물리친 직후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환호하는 굿뉴스죠. 사악한 초록 마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즈민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남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기쁜 듯 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한 꼬마가 제법 순수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관객들은 글린다의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즈의 명문대학 쉬즈에 입학하던 순간으로 말이죠. 모두에게 사랑받는 소녀 글린다와 모두에게 미움받는 소녀 엘파바가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순간.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엘파바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태어난 순간부터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있죠. 그런데 엘파바가 동생 네사롯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녀가 참 따뜻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마법 능력이 내포된 정말 재능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엘파바가 동생 네살을 따라 입학식을 지켜보던 중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 실력을 알아본 쉬즈의 교수 마담 모리블은 엘파바의 특별 입학을 추진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만을 위한 특별 마법 강의를 열기도 하죠. 말 그대로 은사님 아닌가요? 어쩌면 엘파바가 평생 꿈꿔온 행복이었기에 The Wizard and I Number에서 그녀는 넘쳐 흐르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행복한 상상에 잠겨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위대한 마법사 옆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기대감에 빠져있는 것도 잠시 쉬즈에서의 학교 생활이 그녀에게 있어 참 팍팍한 것임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금발의 공주병 환자 글린다와 룸메이트를 하며 충돌하는 것은 물론 교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녀를 미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단지 그녀가 초록색 피부를 가진 별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느껴왔던 혐오의 시선을 쉬즈에서도 느끼다니 참 학교 생활이 막막하게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인생과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이제 그녀의 옆에는 학교 최고의 인싸 글린다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에는 밥맛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미움도 있었고 거기에서 파생한 일련의 굵직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 글린다는 엘파바의 선한 내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파바에게 있어 최초의 친구,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죠. 이렇게 심리적 갈등을 넘어선 두 사람은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서 초록빛으로 빛나는 대도시 에메랄드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엘파바가 꿈꿔온 모든 행복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끔찍한 비밀을 알아차리게 돼요. 오즈민들의 행복과 평화라는 명목으로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는 철창에 가두는 혐오의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그 거짓과 선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던 세상의 그림자를 발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의 어두운 진실을 깨달은 엘파바는 기꺼이 다시금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마치 중력처럼 평생토록 그녀를 짓눌러온 혐오,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그 깊은 증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엘파바. 그녀는 과연 혐오가 뿌리내린 세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온전히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화의 가장 큰 중점 중 하나는 뮤지컬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판타지를 얼마나 스크린 속에 잘 구현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작은 인기 뮤지컬 공연의 완벽한 영화적 재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즈라는 판타지 속 세계관의 풍경을 구현하는 시각적 방식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공간을 디자인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넘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에로가 중심이 되는 넘버 댄싱 트루 라이브인데요. 해당 넘버에서는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볼 것 같은 도서관의 풍경과 오즈더스트 무도회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서가의 모습, 그리고 황홀한 빛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 무도회장의 풍경은 원작 그 이상의 감동을 주고 있어요. 공연 예술의 특성상 무대 세트가 구현할 수 있는 판타지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엘파바와 글린다가 에메랄드 시티를 구경하는 넘버 원숏 데이 역시 환상적인데요. 인물들의 가사 속에서 어렴풋이 묘사되던 에메랄드 시티의 풍경 하나하나가 인물들 곁에서 구현됩니다. 넘버 중간에 펼쳐지는 위즈오매니아 공연은 원작보다 길어지며 세계관에 대한 몰입감을 높였다고 생각해요. 해당 장면에서 등장하는 미키드의 영원한 오리지널 캐스트 이리나 멘젤과 크리스틴 체노웨스의 카메오 출연의 경우 팬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안무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앙상블 배우들까지 동원되는 넘버에서 빛이 나는데 앞서 언급했던 댄싱 트루 라이프와 두 룸메이트가 첫인상에 대해 노래하는 넘버 What is this feeling이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장면들에서는 주요 인물들은 물론 그들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쉬지의 학생 하나하나가 이 풍경 속에 활력을 더하고 있어요. 넘버의 박자와 착착 맞아떨어지는 칼군무 또한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현재 What is this feeling의 주요 안무가 SNS의 필두로 밈이 되는 건 역시 안무에 대한 섬세한 접근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더불어 댄싱 트루 라이프 중 무도회 씬의 경우 물론 다른 학생들의 춤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안무는 엘파바와 글린다, 두 베스트 프렌드의 춤이었어요. 혼자서는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몸짓이 둘이 함께 합을 맞추는 과정을 지나며 춤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이 영화 속 클라이맥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결국 음악, 즉 넘버에 관한 것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음악을 영화의 서사 속에 녹여내는 방법에 관한 지점입니다. 연출과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글린다가 마치 메시아처럼 후광을 받는 것 같은 시각적 연출이라든가 보다 격정적인 화려함으로 가득한 파퓰러 등 연출도 정말 무척이나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엘파바와 관련한 지점들이 특히나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원작 뮤지컬에서는 묘사가 부족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 등이 충분히 서술되며 작품의 개연성을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곰 유모 덜시베어의 손에 자라는 모습은 후에 염소인 딜라몬트 교수와 관련한 사건들 속에서 동물과 관련한 엘파바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넘버 디파인 그래비티 전후의 장면과도 이어지고 있어요.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 등을 결코 참을 수 없는 이유를 원작보다도 명확하게 설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겪어온 혐오의 시선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엘파바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짓눌러 오던 혐오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혹자는 뻔하다고 할 수 있는 연출이지만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넘버와 연결되므로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관객들에게 선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원래 공연에서는 2층 높이까지 날아오르는 엘파바의 모습이 오즈의 병사들과 대치되면서도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연출되며 공연의 에너지를 영화적으로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작품에 있어 남은 과제는 이막에 해당하는 파트 2를 얼마나 좋은 완성도로 잘 만들어내느냐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배우, 그리고 더빙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볼까 합니다. 먼저 엘파바 트럼 역할의 신시아 에리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그녀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매우 큰 강점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엘파바의 눈빛에 스며든 슬픔과 입가에 맴도는 고마움 등 섬세한 감정선이 작품의 정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글린다 역할의 아리아나 그란데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영화 관람 이전에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의 아리아나 그란데에 대한 불안이 분명 가슴 한구석에 있었는데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배우는 역시나 마담 모리블 역할의 양자경입니다. 엘파바를 향한 따뜻함과 인자함이 영화 내내 느껴지다가도 가장 중요한 순간 드러나는 반전 요소가 관객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마법사 이상으로 강한 위험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더빙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더빙의 경우 뮤지컬에서 같은 배역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나, 정선아, 남경주, 고은성, 그리고 정영주의 합류 덕분에 뮤지컬 팬들의 입장에서 더빙까지 챙겨볼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 성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대사 파트에서는 분명히 어색함이 남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넘버가 펼쳐지는 순간에 빠질 때마다 실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온전히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더빙판의 경우 한국판 공연의 가사가 거의 그대로 넘어왔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네요. 만약 관심이 있다면 꼭 자막과 더빙 모두를 극장에서 확인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영화 위키드는 명작으로 평가받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스크린 위에 너무나 잘 구현해낸 작품입니다. 길어진 러닝타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작품의 개연성을 채워둔 것도 이 영화만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한 해의 마무리를 완성하는 멋진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 위키드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이번 작품은 결국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는 만큼 음향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음향이 좋은 극장에서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원작 뮤지컬의 팬들의 경우 이막에 등장하는 넘버의 멜로디를 포착해보는 것도 작품을 더욱 감명 깊게 보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스크린 속 녹색 마법,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매력으로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아쉬운 점은 이것이 시리즈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사전 정보를 몰랐다면 알 수 없었을 사실이지만 이번 영화는 원작의 1막까지의 타임라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2막의 내용을 다루는 파트 2가 개봉할 예정이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1막과 2막 그 사이 인터미션 시간이 1년이라는 점이 무척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멋진 영화를 본 이상 파트 2 개봉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쪼록 빨리 내년 요맘때가 찾아와 이 편을 보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